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바이든 씨의 비트코인 사랑은 정말일까요? 라는 내용과 그리고 리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식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바이든 씨가 선거 앞두고 어찌 보면 구 트위터 쪽에서 비트코인 밈 이미지를 게시를 했는데요. 이게 다양한 해석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용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제 유저층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자료 하나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고 등급 ETF,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률 지표로 상당히 좋았던 ETF들의 상위 구도를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비트코인 ETF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많이 들었던 비트코인의 순유입량이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을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5주 만에 27만 비트코인이 유입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씨는 지금 생각보다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상품들도 그리고 인기가 있는 상품들도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 유저들이 좀 많이 늘어났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바이든 씨가 이야기했던 거를 또 종합적으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이제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분명히 조만간에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채권의 불확실성이 좀 더 불안 요소가 가중이 돼서 이거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결과값으로는 일단 승리를 가져와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으니 이런 형태를 좀 많이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바이든 씨가 어떤 이야기를 좀 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비트코인 3,800만 원대 지켰다라고 해서 23년도 8월 달이었습니다. 바이든 재선 캠페인의 암호화폐 옹호 메시지라고 해서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컵 사진.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우리 편이고 되게 우리를 좀 더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부분을 좀 최대한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액션도 좀 보이지 않겠냐라는 해석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긴 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좀 더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12월 달에 나왔던 내용 기반에서는 자, 가상자산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 규제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자, 이때도 보게 되면 가상자산 혁신은 가격 상승을 위한 것이라고 근본적 가치가 없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그게 언제 나왔냐면 3월 달에 백악관 경제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 기반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백악관 경제보고서에서 나왔던 거와 바이든이 직접 발언한 거는 좀 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전기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된다는 건 제 머릿속에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이중적인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줄 만한 그런 인물인지는 저도 갸우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떠오르는 부상, 이분을 또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가상자산에는 호재가 될 거냐? 라고 했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분들은 아마 나실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때쯤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때 트럼프도 요거 부분에 되게 친화적으로 이야기를 별로 잘 안 했어요. 그전에도. 네. 근데 왜 지금은 재평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요. 대부분 트럼프는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스타일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관계에 있는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코인 투자를 좀 많이 해왔던 인물들이 대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12월 16일자에도
암호화폐 정책에 뒤집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좀 더 많이 띄워주는 그런 액션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느끼는 매우 주관적인 생각은요, 대부분 바이든 씨와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따른 그런 코인 생태계를 이해도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던 간에 그냥 중립적인 형태로 흘러가지 않겠냐. 근데 여전히 선거 시즌이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나쁠 건 없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제 총선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우리에게 해되는 내용은 거의 잘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게 진짜로 통과가 되어야지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2025년도에 세금을 내지 않겠죠.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로빈후드, 코인베이스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다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와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급등이 나와주었고, 급등이 나왔던 배경으로서 코인베이스를 일부 정리를 했던 사람도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돈남은 누나는 코인베이스를 정리를 하고 오히려 아크 인베스트 ETF를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테슬라 비중을 더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평균 S&P 500에 따른 그런 총 기간을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걸 비트코인 관점하고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평균적으로 S&P 500이 토탈 리턴 했었을 때,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 추이를 보았을 때 여전히 좋았던 때가 더 많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50% 하락이 폭락이 5번 나왔고, 그 다음 10% 하락이 조정이 55번 나왔고, 최근 3년은 약세장 2번에 조정장 1번, 그리고 20% 정도가 약세장 22번이 왔었다. 근데 이번에 조정이 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패턴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왜 갖고 왔냐? 비트코인 지표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나스닥 지수와 S&P 500 부분에 ETF와 밀접한 관계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싫든 좋든 보셔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게 되면 해당에 있는 비트코인의 총 기간 대비에 따른 수익률 지표를 또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등락폭은 여전히 존재를 하지만 항상 퍼포먼스 때 구간대가 잘 나오는 구간대로 넘어가게 되면 항상 잘 나왔다더라 라는 건 거의 증빙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나쁠 건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해당에 있는 시즌이 안 좋을 때는 확 안 좋다가 시즌이 좋을 때는 더 좋았던 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 때, 2018년도 때, 그리고 2022년도 때 정도가 가장 심했던 측면이고요. 가장 좋았던 때는 2017년도, 그리고 2021년도 때 정도가 가장 핫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 때는 이제 그 주기의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나쁠 건 전 좀 없다. 그리고 퍼포먼스가 역대 모든 자산 대비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 비싸요 이런 핑계 하지 마시고 항상 5만원 정도 또는 10만원 정도라도 사보셔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도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역시 비싼 자산은 그런 자산적인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몸소 깨닫겠죠. 그래서 아예 비싸다고 매수를 안 하는 것보다 해놓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기사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23년도 8월 달에 3,800만 원대 지켜라고 나왔죠. 지켜. 근데 이때도 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벌써 7천만 원대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적었던 돈을 투자했던 게 또 섭섭하고 아쉽겠죠. 그 아쉬운 마음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돌리고 내 전략에 꼭 넣으라는 이야기로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를 넣어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XRP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XRP 이야기가 요즘엔 좀 많이 나왔어요.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리플 6배 정도 갈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가 중요하겠죠. 에그라그 크립토가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의 2주 캔들을 분석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즉 기술적 패턴을 보았을 때 충분히 500%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져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못해도 700배 이거 선 넘은 거 아니냐? 700배 정도 오른다라는 내용이 요 밑에 써져 있습니다. 700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리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이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 호재에도 가격이 많이 움직이진 않았죠. 그래서 그런 점에 분명히 좀 실망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XRP는 여전히 증권서 여부에 따른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었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7일간 이제 XRP에 따른 움직임도 조금은 좋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성과도 소소하게 좀 있었습니다. 그건 40개 관할 구역에서 송고업체 라이센스를 확보를 해서 앞으로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결제기관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고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이 됐다. 근데 이런 점을 본다라고 하면 공식적인,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탄데르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소 못해도 제표보건이나 그 다음에 US뱅코르나 이런 쪽을 하나라도 좀 뚫어놔야 되는데 최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탠다드 차트 정도나 아니면 거기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은행들이라도 좀 뚫어서 진행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건 좀 매우 아쉽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쪽에서 서비스 제공자하고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 가격과 괴리율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우리는 투자하고 있지 여기에다가 기부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과 그 다음에 리플에 있는 가격에 있는 스프레드 차이가 계속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실망감이 제일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저는 솔직히 미운 코인은 없어요. 미운 코인은 없고 매우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리플은 이제 좀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갈 정도는 저는 보지만 이런 유튜버 애들 이나 애널리스트 애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못해도 비트코인의 연 최고를 뚫을 때 대부분 코인들이 오를 때쯤에 리프트 그 시점에 같이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리플의 좀 아쉬운 측면은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스웰 행사 때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는 유명한 인물들을 그때마다 계속 준비를 해서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그로를 끌만한 내용들도 좀 많이 부재하고 있고 중요한 인물들을 섭외를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가격의 영향성은 좀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쉘턴 줬던 간에 트론도 그렇게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어그로를 많이 끌면서 지금도 가격을 계속 많이 그러니까 올려놨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결과값으로는. 그러니까 리플도 그런 좀 열심히 가격을 올릴 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거죠. 즉 가격이 아니고
호재에 있는 뉴스거리만 계속 찾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났을 때 가격도 올라야지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제드, 맥켈럽이나 그 다음에 크리스 라센이나 빵영이나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슈아츠 다 갖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좀 적고 에스크로 물량이 나와봐야 시장의 유동성 이 정도까지만 유지만 해줘도 어느 정도 소화되는 물량이니까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단지 이제 재판의 소송 내용에 이제 그때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니 그럴 때 보고 그때까지 좀 참아 보시던지, 나는 못 참겠다, 솔라나 많이 올라가는 거 배 아프다 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자라는 건요,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 명료하게 경쟁입니다. 예, 경쟁 부분에서 누가 좀 더 성실하고 그 다음에 센스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수익률이 달라지는 게임이에요. 무한 경쟁입니다. 유한 경쟁이 아니죠. 무한 경쟁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장에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는 중간 등수를 했지만 계속해서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과 더 많은 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더 이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과 자기만의 전략과 그리고 자기만의 필살기를 만들어 놔야 비로소 이 시장에도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떠먹여주는 정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다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 세상이 다 떠먹여주는 세상이면 제 삶의 질이 이렇게까지 추락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에 있었을 때 다 떠먹여주는 정보보다는 내가 다른 자료라도 좀 한 번 더 찾아보는 그런 형태로 대처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차트 공부를 좀 더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좀 해 나가는 새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